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1년 간다. 화웨이 SMIC 제재가 원인, TSMC 차량용 반도체 15% 인상.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1년 간다. 화웨이 SMIC 제재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앞으로 1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관적인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25일 날 대만 IT 전문 매체인 테크뉴스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대만 정부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달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대만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려움이 부닥친 독일 자동차의 산업을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대만 정부가 TSMC에 이 같은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서 TSMC도 대답을 해줬죠. 독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독일 자동차 업계의 수요를 지원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지원을 하게 되면 가전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8인치 그 팹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전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 않다. 반도체 업계는 세계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금지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이 타격을 입었고 샤오미 그리고 오포, 비보 그리고 리얼미 이런 그 중국 업체들이 경쟁 업체들이죠. 화웨이 퇴출로 공백이 생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앞다퉈 IC 설계 업체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게 부품의 발주를 주고 재고를 늘리면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고 스마트폰, 게임, 의료기기 등 반도체 생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는 분야예요. 예, 같은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누가 더 단가가 좋냐, 그리고 어떤 게 더 이득이 좋느냐 그런 걸 보고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지금껏 주도권이 자동차 업계에 있었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들 때 굉장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일률적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 분석가들은 자동차의 전동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와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최대 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석으로는 SMIC의 제재가 있는데요. 미국의 SMIC 때리기로 인해서 중국산 칩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칩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SMIC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요. 지금 보면 많이 가야 14나노,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굳이 수준이 높을 반도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그 자체가 보통 한 번 차를 타게 되면 5년, 10년, 많으면 20년까지 타죠. 그런데 지금 만든 차량용 반도체가 20년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그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이 차량용 반도체가 SMIC에게는 딱이죠.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성장하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SMIC가 차량용 반도체를 꽤 많이 만들었고 이 SMIC의 제재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차량 제조업체들이 많이 힘들 거다라는 말이 8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그때 8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 늦었죠. 중국 업체들도 지금 비상이고요. 그리고 독일 업체들도 비상, 그리고 일본 업체들도 비상인데 한국 업체는 just in time. 이것을 현대차가 포기하면서 지금 현재 그나마 버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SMIC가 제재를 받았을 때 8인치 웨이퍼로 제품을 생산하는
TSMC나 UMC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봤죠.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해서 생산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의 8인치 웨이퍼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8인치 웨이퍼 생산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DB 하이텍도 지금 8인치밖에 없거든요. 12인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일부분은 8인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동화는 좀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8인치 웨이퍼를 위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 그 부품들이 안 만들거든요. 중고 부품을 가지고 와서 8인치 웨이퍼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 이렇게 공급 부족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그 공급이 진행될 건지 이것이 확진이 지금 안 서요. 그래서 공장 증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특히 8인치 웨이퍼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8인치 공장의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중고 공장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새로운 공장들을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mm, 300mm인데 200mm는 8인치 그리고 300mm는 12인치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8인치 웨이퍼는 CMOS 이미지 센서 제품 그리고 전력관리칩,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무선 주파수 장치 부품 등 자동차와 전기차 제조에 지금 주로 쓰여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D램 공장 일부를 그 이미지 센서 분야로 지금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8인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지 센서와 이런 것들 다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기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8인치 웨이퍼 수요는 33%에 달했어요. 전체 그 8인치 웨이퍼 수요의 33%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인치 웨이퍼 생산업체로는 대만의 TSMC, UMC, 중국의 SMIC, 화홍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는 SMIC예요. SMIC가 미국 제재에 싹 들어가 있죠. 이 SMIC가 제재에 딱 들어가 있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더욱더 늘리려고 해도 지금 현재 캐파가 안 나와요. 캐파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중국의 SMIC를 제재를 풀어줘야 되냐?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SMIC의 성장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SMIC 제재를 풀어버리면 뭐가 되냐? SMIC가 7나노 공정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품귀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 현황을 보면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감산을 했죠. 도요타는 미국에서 일부 감산을 했고 포드도 미국 일부, 그리고 혼다도 소형차, 닛산도 소형차. 죽어요. 중국 업체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은 난리가 났다는 소리는 지금 안 들리는데 그 소식은 이미 나와 있어요. 뉴스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사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특히 SMIC에 거의 의존했던 이 업체들이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대만의 TSMC나 아니면 UMC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투자 현황을 보면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미국 마나사스 공장을 증축을 했고 12년간 30억 달러, 르네사스 일본 업체죠. IDT 인수 추진을 했고 60억 달러. 그리고 인텔도 모빌아이를 인수를 했는데 2017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153억 달러. 퀄컴 같은 경우는 NXP, 네덜란드 업체죠. 인수 추진했는데 중국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440억 달러. 그래서 지금 이 인수가 실패된 후에 삼성전자가 이것을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득은 별로 안 남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되고 인수를 하고 나면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TSMC 가격 최대 15% 인상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SMC가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최대 15%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26일 날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TSMC가 2월 말부터 3월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올릴 것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서 다시 대대적인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죠. 가격 인상의 배경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입니다. 대만 달러가 지난 1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6% 오른 점도 인상 배경이 되었어요. 보세요. 대만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6% 올랐다. 그러면 수익이 6% 감소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또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단지 TSMC만 가격 인상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아니죠. 2위, 3위 업체인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이 회사들도 지금 잇따라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니케이는 단기간에 잇따른 가격 인상은 반도체 가격 결정권이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에서부터 반도체 제조사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TSMC의 15% 가격 인상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니케이는 지적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통상 자동차 제조사가 원가 절감 목적으로 2에서 3%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입장이 뒤바뀌어서 가격을 인상시킨다라는 것이죠. 니케이는 반도체 부족의 심각함이 엿보인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최종 사용자인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과 제조 원가 상승 이 두 가지를 이중고를 떠안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죠.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반도체도 공급이 부족하고 또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제조 원가의 상승 이것이 이중고를 떠안겠다. 그러면 가격 자체가 자동차 가격 자체가 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반도체 공급 현황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가전제품에도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서 가격은 현재 15%라고 지금 예상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편 반도체는 대만의 효자 상품 노릇을 하고 있죠. 대만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국책 사업으로 키워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IT 혁명이 일어나며 시장 환경이 급변했지만 대만은 반도체 사업을 접지 않았죠. 이후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의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파운드리 회사인 SMIC를 제재하면서 대만의 반도체가 반사 이익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SMIC의 제재가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반사 이익이 누가 얻었냐? TSMC, 그리고 VIC, UMC와 같은 중국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TSM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5%가 늘었고 순이익은 50%가 급증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 좀 더 보여드리는데 이게 삼성의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카메라에 들어가죠. 그리고 MPU 이미지 센서도 다 들어가죠. 그리고 ADAS, 그리고 전자 열쇠까지, 사이드 미러, 핸들, 조명, 이 인포테인먼트는 지금 총화로 지금 불려가고 있고, 지금 어저께인가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5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협력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제일 돈이 안 되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득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는 가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전까지는 CPU 자체를 인텔 걸 많이 썼거든요. 인텔 걸 많이 썼는데 이 CPU 자체가 이제는 공급업체가 여러 개로 분리가 돼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요. 애플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잘 만들었다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기타 업체들. 그래서 인텔의
영향력이 적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벌어지기 때문에 파운드리 분야가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져 갑니다. 이러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